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포스트 하나를 올렸는데요.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은 거는 2021년이었습니다. 열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그때 이후로 이제 한 명도 안 늘었어요. 47,000까지 딱 됐다가 뭐 부정선거 이슈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 부정선거. 그리고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편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부터 제가 1회부터 6회까지인가 그거 싹 다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유튜브의 횡포이자 만행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예민하고 그 민감한 주제들은 럼블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전했고요. 백신 이슈 관련해서 이제는 백신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제가 뭐 멜 깁슨 친구들이 이제 저기 암 말기 환자였는데 이버맥틴 복용하고 완쾌됐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뭐 럼블에 올렸는데 뭐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에 코로나 한번 걸렸었을 때 저는 이제 백신 안 맞았거든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 특히 예를 들면 NK 울트라라든지 예? 사람들 세뇌시켜가지고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미치광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은 국가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MK 울트라도 그렇고 뭐 보히미안 그로브도 그렇고 예? Operation Mockingbird 앵무새 작전명 앵무새도 제가 아마 한인 언론은 처음으로 제가 또 얘기해서 다 그게 제가 이제 최초로 얘기했나 봐요. MK 울트라도 그렇고 그 보히미안 그로브도 그렇고 피자 스캔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서 하이드록시클로퀸이 그 효능이 좋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기사까지도 썼고 그게 아마 미주 중앙일보에서는 역대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마침 제가 이제 어떻게 유튜브 코리아에 있는 좀 높으신 분을 또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중앙일보 있었을 때. 근데 이분을 아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이 뭐 진보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보 성향이라는 소문이 많아요. 보면 뭐 좌파 성향이라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안 도와주고 오히려 그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무슨 제재를 받는 듯한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이거 수익 금지 이제 좀 이렇게 풀 수 없냐 하니까 오히려 다음 날에 제게 이제 검색이 안 되고 토요일 영상 올린 게 21분짜리인데 6분으로 보통 이렇게 20 몇 분짜리 뭐 몇 분짜리 이렇게 딱 완성해가지고 올리면 그게 다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끊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뺀 거예요. 누가 장난질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독 뇌관을 건드리는 내용을 많이 제가 근데 솔직히 그거는 있는 팩트인데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미국 유튜버들도 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걸 한국말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피자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버맥틴이나 하이드록시클로콘이 어디에 효능이 좋은지 백신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얘기해요. 유튜버들 다 얘기해요. 제 선배 기자는 백신 맞고 돌아가셨고 그 주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뉴욕타임스 기자가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거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이미 나온 얘기고 그게 뭐 논란이 될 것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역풍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요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그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저기 소송을 해라 이젠 참지 말고 소송을 해라. 제일 탄압받고 조회수에서도 계속 악영향 받는 것 같은데 수익 금지가 되면 이제 레커멘디드가 그 추천 영상이 잘 안 뜨거든요. 그리고 안 나와요. 제가 제 채널 운영하는데도 안 보여요. 제게 잘.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오면 이게 파란 점도 올라오고 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께서 들으실만 하면은 알만한 그런 그 유명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뭐 앵무새 작전 얘기했는데 앵무새 작전은 CIA가 기자들을 포섭해 매수를 한 거죠.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기자들 400여 명을. 그것도 퓰리처상 받고 뉴욕타워 뭐 이런 그 유명한 언론들. 그래서 그냥 그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도 완전히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을 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 언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한국도 이제 똑같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거의 흡사판 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래도 트럼프하고 비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 근데 트럼프급으로 물론 트럼프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고 아마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트럼프는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딥스테이트 상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미주 한이나 한국 가짜 언론들은 모를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지. 저는 이미 미국 역사상 가장 넘버1 아니면 넘버2, 넘버3 이거 요 세 명 탑3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넘버1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도 제가 볼 때 트럼프만큼의 용기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매일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아마 100년 뒤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트럼프가 넘버원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미국에서. 뭐 100년 꼭 100년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 댓글 한번 보세요. 트럼프 관련 기사들 보면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넘버 탑 3에는 들고 뭐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 해방했으니까 물론 뭐 객관적으로 이들하고 비교할 때 더 위대하느냐?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의 삐까삐까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그 탑 3에는 무조건 들어갔고 트럼프가 탑 3에는 무조건 들어갔고 아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넘버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 절대로 그러니까 행운이에요. 미국인들한테 행운이고 한국한테도 행운입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딥스테이트하고 맞서 싸우면 나중에는 한국에도 트랜스젠더 미친 듯이 막 미국 문화처럼 미국처럼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세상이 흘러갔을 거예요. 트럼프가 딱 이걸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관세 막 그런 것만 꽂히지 말고 이제 솔직히 한국이 미국 상대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 올렸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한국 상대로 무역 흑자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을걸요. 한국이 미국 상대로는 매년 그러니까 미국이 매년 그냥 얻어 터져 준 거예요. 그동안에 솔직히. 그리고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은 괜찮다. 그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봤자 다 엘리트로만 가잖아요. 그 돈이 다 엘리트로만. 중산층은 죽어났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랑 일본, 중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면서 미국 중산층은 죽어난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벨트가 다 트럼프 몰아주고 그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때리겠죠. 이 국가들을 한국을 포함해서 관세 그동안에 너네들 많이 이제 해 먹었잖아. 우리도 좀 먹자 이거예요. 트럼프는 다 한마디로. 그 대신에 이제 기름값을 확 낮추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하지만 수출 아마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즐겼던 것만큼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에 워낙에 이제 트럼프가 안티 중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무역 흑자가 지금 정도로 유지하느냐 그 이상이냐 그 이하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볼 때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1기 때도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한국의 무역 흑자는. 하지만 관세 한국이 미국 상대로 4배 더 많다는 건 그건 맞아요. 그건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아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자료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유튜브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소송도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생각을 하다가 바이든 정부라서 솔직히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젠 트럼프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회소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구글하고 유튜브 다 뽀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횡포가 너무 심하고 표현의 자유 아직도 억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뭐 X 많이 안 쓰고 솔직히 그리고 럼블도 안 쓰잖아요. 그죠? 창구가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괜히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쌓이면서 살기도 싫고 유튜브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재명 막 좋다 하면은 그 제재 안 했을 거예요. 그 꼭 유튜브가 싫어하는 쪽을 제가 이제 택하니까 뭐 트통도 그렇고 윤통도 그렇고 저 자체가 이제 아웃사이더 저널리스트니까요. 저 이전에 한국이든 한국 모든 언론 그리고 미주 한인 모든 언론 통틀어서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아웃사이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한테도 뭐 일찌감치 그냥 시작하자마자 찍혔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하고도 이제 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휘성 오늘 이거 저는 솔직히 휘성 노래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선일보 톱 기사 장식할 정도인데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이렇게 많이 죽더라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저는 의심해요. 제가 뭘 의심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혹시 그거 아냐? 하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상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뭐 축구 선수들도 많았잖아요. 막 중간에 막 쓰러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도 그것도 올렸죠. 휘성이 보면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 뭐 이렇게 글 올렸는데 제가 이제 휘성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뭐 대표곡들 좋은 곡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이제 조선일보는 완전히 친윤으로 돌아섰어요. 아니, 완전히 안티윤이었다가 구독자를 많이 잃었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왜 지금 뭐 매출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 얘기만 제가 이제 그 소문을 듣자면 지금은 친윤 언론으로 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 댓글 보면은 지금도 못 믿겠다 조선일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보수 한때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 그러면 조선일보였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때부터 박근혜 탄핵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언론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탄핵 가장 분노했던 분 중에 하나가 한국 인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홍지수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홍 작가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 작가님 통해서 더 진실을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항상 그 밥 먹으면서 저랑 이제 그때 한번 LA에 있는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그때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홍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 기자님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된 거 그거 보면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 책도 쓰셨잖아요. 또 홍 작가님이 한국 버전으로. 그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절대 못 덮고 넘어가죠. 제가 그거 보면 열받는 거 아니까 홍 작가님 딱 그걸 콕 집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큼 그 태블릿 PC 케이스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그때 이제 그 진실을 저한테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이제 홍 작가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한국 레거시 언론들이 박근혜를 악마화했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홍 작가님이 왜냐면은 제가 오베드 했을 때부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책을 보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인연이 닿았는데 근데 홍 작가님께서 지금은 윤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태블릿 PC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윤통 지지한다는 영상을 한국 대선 때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좀 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좀 잘 이렇게 접촉을 못했습니다. 예. 원래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셨었는데 홍 작가님께서 한국 갈 때마다 만났었는데 홍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윤통 이슈에 관련해서 사실. 자, 조선일보 보면은 이제 탄핵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첫 번째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가 말이 안 된다.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놓고 보도한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법률상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거다. 내란죄.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저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된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범죄 집단처럼 전락한 것처럼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이벌로 지금 막 급부상하고 있어요. 한국 레거시 미디어가. 법원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2번 법원 난동 사태 부른 영장 쇼핑 의혹. 이거 다 근데 사실 옛날에 유튜버들이 다 의혹 제기했던 이슈들이잖아요. 이제 좀 뒷북을 치는 감이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뒷북 친 거죠. 공수처 관할 법원 아닌 서울 서부지법서 체포 구속영장 받아.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된 일 숨긴 사실 드러나. 영장 쇼핑 의혹 커져. 다 옛날 뉴스잖아요. 옛날 뉴스. 예? 헌재 끊이지 않는 졸속 재판 논란. 이것도 내란죄 철회 여부 결정 않고 변론 끝내. 윤 대통령 본인 신문 맡고 증인들 신문 시간 제한. 형사재판서 못 쓰는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분 보면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3스타이지만 그래서 박범계, 김병주, 박찬원,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을 내란죄로 엮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주진우 국힘의원은 박범계, 김병주, 박찬원, 부승찬 의원을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또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뭐 조폭이네요. 조폭. 박범계, 김병주, 박찬원, 부승찬. 예? 또 박선원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그런 코스프레를 또 하더라고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왜 갑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렇게 트럼프 싫다면서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더욱 트럼프를 더 싫어했죠. 솔직히 국힘 중에서도 뭐 별로 국힘 의원들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는 분은 드물었지만 누가 더 싫어했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쨌든 이제 각하해야죠. 이게 다 엉망이고 엉터리였다는 게.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 토요일 여기 유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설 때도 윤통의 계엄령은 윤통의 최대 치적이고 그 역대 한국 대통령 최대 치적 중 하나예요. 저는 탑3 안에 든다고 봅니다. 계몽령이 됐으니까 많은 국민을 깨우쳤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치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린 거는 더불어민주당이죠. 합법적으로 계엄령 선포하고 인명피해 없었고 실탄 없었고 뭘 더 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윤통 변호인단은 마쿠 기획자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리허설까지 하고 미리 짠 질문에 답변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하라던 대로 따르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문제라고 봐요. 아니 군인 정신 없으니까 군인 정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야 우리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윤통 몰아내자 이런 계략을 짜면은 여기에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변호인단은 증언에 대한 대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를 내밀었다.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가족 생계를 걱정하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 곽 전 사령관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들만으로도 지금 바로 각하시켜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헌재가 뭐 탄핵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엉터리였어요.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헌법 77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 합법이잖아요. 합법.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엄령 선포 그런 중요한 이슈 비상
사태가 오면. 근데 지금 모든 정황을 볼 때 정말 한국이 대한민국이 위기였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00% 잘한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최대 치적이구나. 라고 몸소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란죄 죄목에서 빼자며요. 그러면 왜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진술도 메모도 모두 거대 야당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 선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 하는 이들이 바로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했는데 맞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모든 짜고 친 고스톱을 하면서 말이죠. 곽종군한테 회유하고 이게 뭡니까? 완전 개판이지 개판. 그러니까 정치판이 이렇게까지 썩었나 한국 정치판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가족기업이라고 그러고 친인척 채용을 당연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이 얼마나 썩었는지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뭐 스티븐 A 스미스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증오를 하는 그런 흑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스티븐 A 스미스 과거 제가 잠깐 그 친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농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스테이플 센터에서. 근데 이제 제레미 린을 굉장히 좀 싫어했던 그런 흑인 분석가였습니다. 농구 분석가. 근데 대선 후보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스티븐 A 스미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 지금 이제 미셸 오바마가 또 출마하는 거 그 전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출마했죠. 미셸 오바마는 자기 오빠하고 팟캐스트 시작했어요. 팟캐스트. 모르겠습니다. 또 이 팟캐스트가 2028년 출마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민주당도 이 정도로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고 탄핵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탄핵시키려고 그랬고 끌어내려고 그랬고 윤통을 그래서 조기 대선 치르려고 그랬고 지금 이게 다 실패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에 미국 민주당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고 지금 뭐 조선일보 아까 그 토끼사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망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각오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증시가 요새 좀 내려가고 있죠. 근데 관세를 적용하면은 이제 그 기업들을 큰 기업들의 마진은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쳐가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거쳐가야 건강한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있는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그런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트럼프는 제조업 강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 노동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통, 진통은 겪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관세 안 때리고 기업인들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 반면에 미국은 뭐가 생겼습니까? 러스트벨트가 생겼잖아요. 러스트벨트. 제조업이 박살나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업 최강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미국을.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쳐가야 된다고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리세션 올 수 있다고. 거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미셸 오바마 이혼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언급을 했는데 뭔가 오빠하고 시작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가빈 뉴섬도 그 팟캐스트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찰리 컬크한테 그 첫 번째 게스트였죠. 찰리 컬기. 그래서 트랜스젠더 현재시도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 진영이 또 난리가 났죠. 너 개빈 왜 이래 그러면서 너 지금 우리 좌파 진영 배신 때리냐 하고서 말이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have the Republicans on 공화당이 위기에 있대요. 그냥 엉뚱한 the 그냥 반대 run. 얘기만 하고 They 있어요. are 지금 on the 실상은 틀린데. run. We have them on the run, and we have them on the run. So we have them on the run. We're going to keep our foot on the gas pedal. 그런가 하면 민주당원들은 그냥 욕설만 하기 바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설 어떻게 More 하는지. F-bombs. Bull. Absolute bull. We have to Trump.
Everybody say Trump. Somebody slap me and wake me the up, because I'm ready to get on with it. 민주당은 욕설 파티가 됐다. 욕설 파티. 또 욕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보면은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법 연구회가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안티 트럼프고 안티 그 일론 머스크 막 이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일론 머스크 뭐 자동차가 뭐 파손 많이 되고 뭐 X가 뭐 해킹되고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뭐 계속 그렇게 안티 그냥 하라고 하세요. 안티 트럼프 안티 트럼프. 지금 그대로 그냥 미국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절대 팍스뉴스 인용 안 해요. 그래서 푸틴이 계속 우크라이나 치는 한 들어보세요. Well, he's attacking Ukraine. Is he disrespecting me? Yeah. Who are you with? I'm Michael Burnbaum, the Washington Post. You've lost a lot of credibility. 자, 들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당하고 있다. 열받지 않느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당한 거는 바이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한국 아닌 언론들이 번역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면. 트럼프가 딱 일침을 가했잖아요. 너네들 신뢰 많이 잃었다고. 너 어디야?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그랬죠? 신뢰 많이 잃었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언론들을. 이런 거는 한국에서 절대 보도 안 하죠. 이런 엄청난 지적은. 예? 환경청장 리 젤든 400개 DEI 프로그램 저스티스 그랜트 20억 불치 캔슬 취소시켜가지고 이만큼 혈세를 또 아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왜 보도 안 합니까? 조선일보 이게 톱으로 왔어요. 테슬라의 그가 미치기 전 탄 차. 좌파가 이렇게 했겠죠. 좌파가. 예? 번지는 머스크 혐오. 머스크 영웅되고 있거든요. 영웅. 미국에서. 좀 제발 이렇게 부정적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제발 트럼프나 공화당 진영, 마가 진영에 대해서 제발 좀 부정적인 뉴스 좀 그만 좀 씁시다. 조중동. 그러니까 관세 더 두들겨 맞을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다 그냥 한국 언론 보고 속아서.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 주소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제 진실정치 채널 통해서 이렇게 머그하고 그 텀블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잔 이거는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이렇게 써 있고 앞에는 보수와 국민은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예. 가격은 밑에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권장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America is back.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America is back. 이렇게 돌리면은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Daddy is back. 느낌이 오죠? 제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가 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텀블러입니다. Daddy is back. America is back. 네. 가격은 제가 그 댓글 그 창에 핀으로 꽂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문을 원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그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준호 영화 이제 안티 윤석열이죠. 안티 윤석열이고 보니까 안티 트럼프 같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를 비꼰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키 17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완전 흥행 참패라고 합니다. 자, 개봉 첫 주에 1,900만 불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이게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5,330만 불인데 제작비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키 17. 여기 보면 제작비가 1억 1,800만 불인데 근데 이제 평론가들 그 레거시 미디어 평론가들 사이에서 뭐 87점 로튼 토마토 썩은 토마토죠. 예, 로튼 토마토에서는 꽤 평점이 좋게 나왔는데 87점. 근데 여기 보면은 유튜버들은 대부분이 평점이 안 좋아요. 그 평이 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엉망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Critical Drinker 유명합니다. 유명한 그 평론 사이트고 이분도 유명하죠. Dan Murrell도 이렇게 표정이 별로예요. 예, 이거 보세요. Mickey 17 is a stupid and confused mess of a movie. 바보 같은 그냥 혼란스러운 영화다. 그리고 트럼프 얘가 이제 안티 트럼프잖아요. 마크 러플로. 저는 마크 러플로가 나오는 영화들은 이제 돈 주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봉준호도 이번에 안티 윤석열 하면서 저는 안 볼 거예요. 돈 주고. 원래 이분 영화도 저 뭐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봉준호가 만든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재밌다고 하는 거 솔직히 기생충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살인의 추억 좋았습니다. 예, 진짜 재밌게 봤는데 나머지 영화들은 그렇게 재밌게 못 느꼈어요. 솔직히 저는 그 괴물도 별로였고 그냥 왠지 옛날에 그냥 주라기 공원 약간 재탕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그런 걸로 공포심 괜히 환경 뭐 또 미국 안티 미국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도 미국의 무슨 뭐 잘못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괴물은 근데 1,000만 이상 동원했죠 한국에서는. 이거 보세요 이거 약간 눈 찡그리고 별로 평이 안 좋아요 보면은 유튜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극장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그 보자마자 이제 그 리액트를 하거든요. 많은 그 유튜버들이 평론가들이 제가 이제 미국 영화 사이트도 영화 리뷰어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유튜버들도 좀 자주 봐요 제가. 근데 보면은 다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버들 말을 믿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치, 미국 뉴스, 한국 정치, 한국 뉴스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그런 로튼 토마토보다는 이런 유튜버들 말이 더 정확해요. 자, 우리 전할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그 추천인 진실정치 추천인의 진실정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 앨범인.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키 17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봉준호도 영화 만드는 거는 미국 USC에서 공부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와서 이제 안티 미국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을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저도 이제 이런 유튜버들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이제 그 미국 연예계를 엄청 까거든요. 스타워즈부터 해가지고 뭐 마블 영화들 다 woke하니까 그 급진 좌파 메시지만 보내고 그러니까. 예.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